제목, 내년 경제 한파 온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올해 예상치인 5.1%에서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1%대 제시.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처음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0년 성장률을 0.1%,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2009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1.5% 내외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에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서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연초 또는 그 전의 말에 제시한 수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인 셈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망치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 등보다도 낮다. 아시아개발은행보다는 높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한은과 KDI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줄어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기초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의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부문이 올해보다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설비 투자는 2.8%, 건설 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악재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의 경우 2.6%에서 2.5%로 전망치를 소폭 내렸다. 물가 상승세, 올해 5.1% 내년 3.5% 둔화 전망.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 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 등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분간 거시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취업자 수, 올해 81만 명, 매년 10만 명 증가폭 둔화.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폭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다. 한은과 KDI 전망치보다는 높다. 정부는 통계적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실제 고용 상황보다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자리 감소 등도 내년 하방 요인이다. 내년 15에서 64세 고용률은 68.7%로 올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입은 6.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 수출,
투자 부진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둔화 등이 감소 요인으로 거론됐다.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해 올해 예상치보다 흑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품 수지가 올해 95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230억 달러 흑자로 개선되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제목. 리플 가격 12월에만 15% 떨어져 100만에서 1000만 XRP 고래 총 공급량의 7.23% 보유.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이달 들어 15%가량 하락하며 0.40달러 저항선 아래에서 약세장을 지속하고 있다. XRP는 12월 21일 오후 3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4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1% 하락한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12.46%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2억 달러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트위터를 통해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상당 XRP 보유 주소가 올 연말까지 XRP 보유량이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월 이들 주소 수는 1617개이며 이들의 XRP 보유량은 전체 공급량의 7.23%를 차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처 센티멘트 트위터 코일리더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20일 리플과 세크가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 기한을 1월 13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리플과 세크 측은 휴일과 변호인단의 일정 조율 문제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세크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2개월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해당 소송이 2023년 1분기 끝날 것이라 예상된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제목. 중 올해 재정 적자 11월까지 1428조 원. 역대 최대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재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재정적자가 7조 7,05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이상 많은 적자 폭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연간 재정적자보다 큰 규모다. 블룸버그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검사, 방역 등의 비용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각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은 7,150억 위안으로 이전 달의 5,520억 위안보다는 늘어났지만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약 13% 줄어들었다. 11월까지 재정 지출은 22조 7천억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2% 늘어났다. 올해 전체 재정 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위안이 많은 26조 3천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향후 검사 등의 비용은 줄겠지만 확진자 증가로 보건의료 비용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제로 코로나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위축으로 0.4%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3분기에는 당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9%까지 올라갔다. 제목. 블룸버그 조사 경제학자들 내년 미 경기 후퇴 확률 70%.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후퇴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고 보는 시장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에서 16일 이코노미스트 38명을 대상으로 한 원리 조사 결과 내년 미국 경기 후퇴 확률이 70%로 11월 조사의 65%보다 올랐다.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경기 후퇴의 가능성은 최근 매달 상승하고 있으며 6월 조사 당시의 30%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또 내년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0.3%에 불과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경기 후퇴 가능성이 63%를 기록, 7월에 49%보다 올라갔다. WSJ 조사에서 경기 후퇴 가능성이 50%를 넘긴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4.25에서 4.50%로 끌어올리면서 매파적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준이 이번 달 내놓은 내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9월 발표 때보다 내려갔고 인플레이션, 실업률 예상치는 0.3%포인트, 0.2%포인트 각각 올라가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코메리카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애덤스는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 부양책 종료, 수출 둔화 등에 따라 미 경제가 큰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이 재고 확대나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으며 건설이나 설비 투자를 미룰 것이라고 봤다. 월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내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금융 시스템상의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작지만 경기 둔화에 따라 2008에서 2009년처럼 기업 실적이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전했다. 증시 약세론자인 그는 이미 악재가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악재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가정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모건 스탠리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이날 종가인 3,821.62에서 내년 20% 정도 추가 하락해 3,000에서 3,300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내년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이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닉티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내년 S&P500 지수 소속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4.7%로 올해 추정치 5.7%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WSJ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컨설팅 업체 테네오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상장 회사 약 139곳의 최고 경영자와 전문 투자자 약 170명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향후 6개월 이내의 수요, 사업 환경, 자본 조달, 경제 성장 등의 조건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반면 중견기업과 대형 투자자들의 경우 3분의 2 이상은 오히려 이들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걸쳐 있어 미중 갈등 등의 여파를 더 우려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목 인도네시아 올해 암호화폐 세금으로 191억 원 징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1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스리 물리안의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부터 암호화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총 2,317억 5천만 루피아가 거쳤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소득세가 1,104억 4천만 루피아였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213억 1천만 루피아였다. 스리 물리안이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에도 계속돼 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과세 방안을 검토했고 올해 5월 암호화폐 세제를 도입, 6월부터 실제 징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구매 시 0.1%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암호화폐 양도 시 소득의 0.1%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진다.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 거래 규제국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100만 명이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 블룸버그 1 초저금리 정책 출구 전략 시동. 엔화 가치 급등.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초저금리 정책의 줄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일본이 그동안 고수해온 통화 완화 정책을 기습적으로 수정한 이후 시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BOJ는 그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를 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오다가 전날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기존의 2배인 0.5%로 올렸다. BOJ는 이번 조치가 통화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실제 이번 조치의 성격이 어떤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향후 몇 달간 전 세계 시장의 균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UBS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다치 마사미치는 BOJ가 뭐라고 부르든 이는 출구를 향한 조치라면서 신임 지도부 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노무라 증권 수석 전략가인 마스자와 나카는 장기채 금리 허용폭 확대가 BOJ의 정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통화 완화 정책은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전날 정책 발표 직전에 137.45엔을 찍었다가 이날 오전 2시 6분께 130.65엔까지 하락, 24시간도 안 돼 환율이 5% 가까이 급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한국 시간 이날 오후 12시 20분 기준 132.11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엔화 가치 강세의 엔화,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도 전날 한때 103.777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시간 104.0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금융기업 소시에테 제네랄의 수석 환율 전략가인 키트 주크스는 시장이 BOJ의 메타적 자세에 대응해감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12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0.25%였던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전날 상한선 확대의 장중 2015년 이후 최고치인 0.46%까지 치솟았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2.4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0.22% 하락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자산시장 변동은 초저금리 정책의 정상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면서 차기 BOJ 총재가 실수할 경우 여파가 세계 시장에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일본의 정책 전환으로 엔화 선호가 높아질 경우 달러 자산 매각을 촉발할 수 있고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주식 등 해외 자산을 대대적으로 팔아치우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지속해온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글로벌 금융자산에 투자해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 금리 상승으로 급속히 청산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규모는 3조 달러를 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에 투자돼 있다. 일본의 해외 자산 처분 시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일본의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60%를 넘기는 등 일본 사회가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과 일본 국채 보유에 따른 잠재적 손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제목. 비트코인 바닥 치려면 적어도 7개월 걸린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21일 현재 17,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창업자 겸 매니징 파트너 KT 스탁튼이 BTC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8%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경제지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KT 스탁튼은 최신 투자 노트에서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2021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침체가 곧 끝날 것 같지 않으며 저점을 찍고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적어도 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트코인 탐기 모멘텀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는 단기적인 약세 편향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몇 주 안에 15,600달러에 가까운 11월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고 이 가격대마저 무너지면 2019년 고점으로 꼽히는 13,900달러 부근의 장기 지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발생한 테라 붕괴와 11월 FTX 파산 사태 등의 대형 악재로 올해만 64%가량 폭락했다.
제목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도 투심 안살아나 20% 하락 비관론도.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더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일시 1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5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47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 상승한 수치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닷새 만에 반등하며 최고 17,012.98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시가총액은 3,24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9% 수준이다. 투자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회사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금리 인상에서 피벗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안코는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확률을 높인다며 현재 달러 대비 엔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 1년 만에 약 80% 가까이 하락했지만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창업자인 KT 스탁트는 비트코인이 17,000에서 18,000달러 범위의 수준 테스트에 실패한 후 앞으로 몇 주 안에 11월 최저치인 15,6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머스크 3사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 부당해고 소송 화말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소셜미디어 트위터,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3개 회사가 일제히 부당 해고 소송에 휘말렸다. 대규모 정리 해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직원들과 고강도 노동 조건에 떠밀려 퇴사한 근로자들이 잇따라 3개 회사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20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직 근로자 2명은 머스크를 비판했다가 불법 해고를 당했다면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머스크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사무실 복귀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가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사무실 복귀 지침과 이를 강조하는 머스크의 트윗이 직원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사규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서측은 이들이 회사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적용해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뒤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테슬라가 이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부당 해고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머스크가 경영하는 트위터와 스페이스X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트위터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전 직원 100여 명은 이날 회사가 여성 직원을 차별적으로 해고하고 병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까지 불법 해고했다며 제3자 중재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리스 리오단 변호인은 머스크에 인수된 트위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트위터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트위터의 성차별 해고, 장애 직원 부당 해고 등의 사유로 집단 소송 4건이 제기됐고 노동위원회에도 트위터 불법 해고와 관련한 고소가 3건 접수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 8명은 6월 불거졌던 머스크의 회사 전용기 승무원 성추행 의혹과 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사안을 경영진에 전달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에 회사를 신고했다. 제목 리플 CEO의 FTX 창업자 미세크 위원장 만남 부끄럽다. XRP 4%대 반등. 대형 코인 거래소 FTX의 붕괴로 암호화폐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 경영자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겐슬러가 FTX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세크 위원장은 기관이 순찰 중인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세크가 완전 무방비한 상태로 FTX 사태를 맞이한 건 우스꽝스럽고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트위터 코일리더스 그는 게리 겐슬러는 이미 여러 차례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와 만남을 가졌다. 그러함에도 세크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세크는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을 기소했지만 규제기관은 수십억 달러가 붕괴되기 전에 FTX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FTX는 지난달 무너졌고 뱅크먼 프리드는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세크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2개월 뒤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리플과 미국이 12월 15일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루머가 형성된 바 있으며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해당 소송이 2023년 1분기 끝날 것이라 예상된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21일 오전 7시 4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26% 오른 0.35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10.55%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7억 달러 수준이다. 제목 비트코인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더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일시 17,000달러를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27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7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73%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398.14달러, 최고 17,012.9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시가총액은 3,24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9%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회사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금리 인상에서 피벗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 1년 만에 약 80% 가까이 하락했지만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창업자인 KT 스탁트는 비트코인이 17,000에서 18,000달러 범위의 수준 테스트에 실패한 후 앞으로 몇 주 안에 11월 최저치인 15,6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기 있는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레드 캐피탈도 비트코인이 17,150달러 저항선을 계속 거부한다면 가격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12만 3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페이스가 최근 자신의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 랠리를 시작하기 전 15,000달러 아래 가격대까지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비트코인은 최근 2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해당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는 어떠한 자산의 가격이 바닥을 칠 때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시장의 바닥이 나오면 완벽한 바닥을 매수할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없다. 만약 15,000달러 이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는 바닥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내년 2월 미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69%.
빅스텝 가능성은 31%. 12월 2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9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69.0%로 전날의 65.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반면 빅스텝 가능성은 전날의 35.0%보다 낮아진 31.0%를 기록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인상했으며 위원들은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CNBC 도지코인 지지자 머스크 트위터 새 CEO 물색 중. 도우제 가격 휘청. 출처 도우제질러 트위터 코인 리더스. 트위터를 인수해 직접 경영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새 CEO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0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지난달 법원에서 자신이 직접 트위터 CEO를 맡은 것은 한시적인 조치라며 트위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트위터를 경영할 다른 누군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들어 수십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에서 트위터로 우수 인력을 차출하는 등 트위터에 집중하느라 본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머스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머스크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온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의 가격도 지난 7일간 20% 가깝게 급락했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6분 현재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91% 상승한 0.07449달러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도우즈는 지난 일주일 새 18.34% 가치가 떨어졌다. 이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낙제가 전해지면서 트위터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줄어들며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흔들린 곳. 전날 마감된 머스크의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그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57.5%, 반대 42.5%로 최종 집계됐다. 투표에는 1,75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참여했다. 제목 로이터 FTX 창업자 미송환의 동해 최대 징역 115년형 가능.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송환 서류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바하마 당국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바하마 교정국 관계자는 뱅크먼 프리드가 이날 정오쯤 미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이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 심리에서 미국 검찰이 청구한 뱅크먼 프리드의 신병 인도를 승인할 수 있다. 뱅크먼 프리드의 서명은 미국 송환을 둘러싼 며칠간 논란 끝에 나왔다. 당초 그는 지난 12일 미 검찰의 요청으로 바하마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7일에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변호인단을 통해 나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19일 열린 심리에서 그가 미송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송환 동의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졌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뱅크먼 프리드도 검찰 공소장을 아직 읽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혼란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의 제로너 로버츠 변호사가 그가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으며 우리는 관련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그라들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 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제목 달러 약세의 상승. 국제 유가는 달러 약세 흐름에 상승했다.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90센트 오른 배럴당 76.0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이틀 연속 올랐다. 해당 기간 상승률은 2.42%에 달한다. WTI 가격은 지난 7거래일 중에 5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보충 가능성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이 유가를 지지했다. 특히 이날은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조정으로 달러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가가 지지를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103.981 근방에서 거래됐다. 이는 전장보다 0.7%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BOJ는 이날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10년물 금리 목표치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의 긴축 우려에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달러화 가치는 크게 밀렸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유가는 오름세를 보인다.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저렴하게 보여 원유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그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는 유가의 상단을 제한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올겨울 갑작스러운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시는 전날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가격리 7일 후 체온이 정상이면 음성으로 전환된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 결과 없이도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속속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세계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2.7%, 2023년 4.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2022년 2.8%, 2023년 4.5%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 전망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과 가구, 기업의 대응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